돈이 빠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격은 반등을 시도하지만 돈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리포트는 비트코인이 왜 6만 달러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지, 이더리움은 왜 약세와 유입 신호가 동시에 보이는지,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의 강세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8천 달러대까지 밀린 뒤 6만 달러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격보다 자금 흐름에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7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졌고 6월 26일 하루에만 약 4억 4,5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는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돈이 계속 빠진다는 건 반등이 나오더라도 뒤에서 밀어주는 매수 자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점유율은 58%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점유율이 높다는 건 시장 자금이 더 위험한 작은 코인으로 넓게 퍼지기보다 상대적으로 큰 자산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아직 공격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1,500달러에서 1,600달러 구간에서 반등했지만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비트코인처럼 7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습니다. 가격만 보면 약합니다. 그런데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 실제 자금 이동을 보면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주간 약 1억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 말은 거래소 가격과 기관 상품 쪽 흐름은 약하지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단순히 약세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은 1,500달러입니다. 이 선이 깨지면 기술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이 구간을 지키면서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면 약세 속에서도 회복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말하는 시장 변화는 전체 상승장이 아닙니다. 자금 재배치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돈이 빠지는 반면 리플과 솔라나처럼 특정 명분이 있는 자산에는 제한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1달러 부근 지지를 확인한 뒤 반등 신호가 나왔고 리플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는 1,563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다만 최신 가격은 1.04달러 수준으로 아직 강한 추세라기보다 1달러 초반 방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1.06달러 지지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솔라나는 토크나 주식 거래, 스테이블 코인 사용, 인프라 확장 기대가 붙으면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72달러 회복을 중요한 신호로 봤지만 참고 데이터 기준 가격은 약 70.68달러로 다시 72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가 강한 내러티브를 가진 건 맞지만 72달러에서 73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지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쪽으로는 75달러에서 80달러가 저항입니다. 저항은 가격이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뚫어야 상대 강도가 추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레버리지는 빌린 돈이나 파생상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량과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대규모 롱청산도 발생했습니다. 롱청산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포지션이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는 단기 과열이 식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직 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즉, 시장이 건강하게 쉬는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힘이 부족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트래티지의 M&AV가 1아래로 떨어진 점도 봐야 합니다. M&AV는 쉽게 말해 회사 가치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1아래라는 건 시장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기업에 더 이상 높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내러티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의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지금 반등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되돌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되돌림은 많이 빠진 뒤 잠깐 튀는 반등이라는 뜻입니다. 지정학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중동 충돌이 다시 커지면 위험자산 전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15로 극단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가 심하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바닥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1.12%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낮은 할인 상태입니다. 국내 투자 심리도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안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더 강한 확인은 6만 3,500달러 회복과 지지입니다. 이게 나오면 반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실패하면 5만 8천 달러 재시험을 열어둬야 합니다. 둘째, 알트코인은 무차별 추격보다 선별 접근이 맞습니다. 리플은 1.06달러 지지와 거래량 증가, 솔라나는 72달러에서 73달러 회복과 75달러에서 80달러 돌파 여부가 기준입니다. 셋째, 이더리움은 1,500달러 방어와 온체인 유입 지속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버리기에는 유동성 유입이 있고 유입만 보고 낙관하기에는 상장지수 펀드 자금이 약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바닥 확인장이 아니라 검증장입니다. 반등을 따라가기보다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핵심 가격을 지키는지 거래량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흐름도 함께 확인하세요.